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마음이 기울고 있는 분야에 대한 책 2권을 소개합니다. 2권 모두 조금 다르니까 끝까지 다 봐주세요. 마지막엔 역시 베스트 문장도 낭독할게요. 첫 번째 책입니다. 정말 제 꿈을 누가 이뤘더라고요. 진짜 부럽고 그 용기에 감동도 받았고 덤으로 저도 좋은 기운을 받게 된 책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쯤 꿈꿔본 게 바로 책방 주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출판사를 다녔었고 책을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책방을 차릴 거야 라고 막 친구들한테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여전히 그런 꿈은 가지고 있고 소도시로 여행 갈 때마다 저는 동네 서점을 꼭 들립니다. 이 저자는 경주에 어서어서 서점을 운영 중입니다. 이거 읽고 너무 입이 떡 벌어졌던 게 이 서점에서는 커피랑 디저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팔아요. 오로지 책만 판매하는데 월 매출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완판되어가지고 서점 문을 닫아야 했던 날도 있었대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경주에서 나고 자라서 황리단길 아시죠? 거기에 딱 자리 잡은 저자의 비결이 궁금해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읽고 보니까 여러 시도에 실패하면서 구축한 어떤 성공적인 브랜딩과 마케팅 내용이 담겨 있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동네 서점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었었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이 열악한 출판 시장에서 서점, 그것도 지방에서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것은 진짜 모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발생 후에 이제 동네 서점이 그 지역의 문화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소통과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중요해질 거고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약국 봉투가 여기에서 처음 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신박한 컨셉이죠. 이 약국 봉투에다가 책을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약국 봉투를 보고 자기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무슨 병원이냐고 전화한 부모님이 계셨다는 그 썰이 여기 담겨 있는데 좀 진짜 길이길이 남을 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배려하는 좀 구석구석이 인상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서점의 대표적인 어떤 성공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네 서점의 미래를 좀 일부 본 느낌이라 저는 되게 희망적이기도 했어요. 책에 대한 경험, 지역과 상생하면서 사회적인 교류 등의 확장을 몸소 느끼게 해줄 공간을 책으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포근했습니다. 나중에 경주 가면 꼭 방문하려고요. 사인도 받고. 인스타도 계속 팔로우 중이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브랜딩? 마케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책방 주인 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매거진 비에서 집을 주제로 다룬 새로운 단행본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대여한 거라서 좋은 부분을 접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 집에서 보내는 시간, 공간을 대하고 생각하는 형태 등이 너무나 달라졌죠. 저도 집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공간에 대한 애착과 시선 그리고 의미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쭉 봐봤어요. 보시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이미지가 진짜 많아서 랜선 집들이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렇게 꾸미고 싶다는 그런 욕구보다는 나를 잘 반영한 나만의 색이 있는 내 공간을 갖고 싶다 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특별그램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건 되게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약간 인터뷰 느낌의 글이라서 읽기도 수월했고 잡지와 비슷한 판형이어가지고 미용실에서 잡지 보듯이 약간 슉슉 넘기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어요. 홈 오피스도 구경할 수 있고 불편하지만 지방에 살면서 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간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지는 것도 느꼈고요. 틀에 박힌 집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생각하게 해주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준 이 책도 한번 편하게 들여다보세요. 읽지 않고 그냥 들여만 보기만 해도 되게 좋을 거예요. 요즘 제가 마음이 기우는 것,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 집,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한 창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도 집에 있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여러 인사이트들 얻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권 추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우리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다.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그 핑계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것. 3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니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어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불현듯 떠오른다. 바로 경주다. 출근을 하다가 문득 대릉원에 가고 싶어져 무던히 발걸음을 돌리고 돌담길을 걷고 싶어 불어 돌아가는 일은 경주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로 위안임을 뜻한다. 어쩌면 나를 지키는 것은 경주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다. 정답은 없다. 어서어서에서 손님들이 고른 책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계산대에선 나는 그 책들로 손님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듣는다. 정답은 없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고민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다. 너울거리는 바다의 뜬 배 위에서 악착같이 키를 움켜쥐려 하지도 말고 될 대로 되라며 모든 걸 놓아버리지도 말자. 돛을 달 바람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어느 바람에 돛을 달지 결정할 용기를 조금씩 모으다 보면 저마다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서어서가 그 길을 헤쳐나가는데 힘이 될 딱 맞는 읽는 약을 처방하는 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지하게 책을 고른다. 집주인이 자기 집 구석구석에 대해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되게 중시해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작업했다든지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라든지 하는 건 자기 언어가 아니죠. 여기에 왜 이런 가구를 뒀고 왜 이런 샤워기와 조명을 달았는지 충분히 자신만의 고민이 묻어나는 스토리가 있느냐. 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삶의 궤적과 고민의 궤적을 나눌 수 있죠.